오늘 준비한 레전드 드라마 라인업, 4년 만에 공개되는 K-좀비물 후속작부터 역대 최악의 빌런으로 컴백한 이광수까지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우선 그 첫 번째 작품은 바로 날 건드렸을 때 이 정도 각오도 안 했어! 메이드 인 코리아 2입니다. 메이드 인 코리아는 1970년대 혼란과 도약이 공존했던 대한민국을 배경으로 국가를 수익 모델로 삼아 부와 권력의 정점에 오르려는 백기태, 그리고 그를 추적하는 검사 장건영, 이 두 남자의 대결을 그린 작품으로 감각적인 미장센과 팽팽한 긴장감 덕분에 2025년에 공개된 디플 한국 오리지널 콘텐츠 중 전세계 최다 시청 1위를 기록했죠. 지난 시즌의 엔딩의 경우 장건영이 백기태의 주변 인물들을 아군으로 끌어들이며 반격했지만 백기태가 판에 뒤집으며 시즌1의 승자가 됐고, 중앙정보부 국장 자리에 오른 백기태가 수많은 부하를 거느리고 시가를 태우는 씬으로 엔딩을 장식했는데, 이번 시즌2의 경우 9년 뒤 이야기를 그린다고 하며 이야기의 중심축은 바로 제 일은 제가 알아서 합니다! 이 새끼가! 백기태의 동생이자 육사 출신 장교 백기현이라고 합니다. 우도환 감독에 따르면 시즌2에선 백형제의 과거 이야기가 다뤄지는데, 백기현이 왜 형의 통제에서 벗어나고 싶어 하는지, 백기태는 왜 이렇게까지 통제하려 드는지 알 수 있을 거라고 말했죠. 한편 검사 장건영의 경우 백기태 추적에 실패하면서 처참한 결말을 맞이했는데, 시즌2에서 장건영은 실형을 선고받아 감옥에 들어가서 2년 정도 산 뒤 7년간 일용직을 전전하며 복수의 칼을 간다고 합니다. 그러던 와중 우연한 찬스를 잡고 검찰청으로 컴백하는데, 똑같은 방식으로 상대하면 백기태를 절대로 이길 수 없다는 걸 이해하며 진짜 나쁜 사람이 돼서 돌아온다고 하죠. 과연 장건영은 백기태를 잡아 복수에 성공할 수 있을지 디즈니 플러스에서 올 하반기 공개 예정입니다. 이어서 다음 소개드릴 작품은 바로 여길 차지하겠다고 계속 덤빈다면 여기서 다 죽게 될 거야. 킬러들의 쇼핑몰 2입니다. 국내 소설 살인자의 쇼핑몰을 원작으로 하는 이 드라마는 삼촌 진만이 남긴 위험한 유산으로 인해 수상한 킬러들의 표적이 된 조카 지안의 생존기를 다룬 액션물로 스토리, 연기, 연출, 액션까지 모든 요소에서 탄탄한 완성도로 호평을 받으며 뉴욕타임스 베스트 TV쇼 2024에서 최고의 인터내셔널 TV쇼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킬러들의 쇼핑몰이 이번 4월부터 속편 촬영에 돌입한다고 하는데, 지안이 다시 한번 수상한 킬러들의 표적이 되며 이야기가 펼쳐진다고 하죠. 작품을 연출한 이공 감독에 따르면 시즌1이 끝날 때까지 삼촌의 비밀을 정확하게 알지 못했던 지안은 삼촌이 살아 돌아와 그 진실을 알게 됐을 때 그것을 몰랐을 때처럼 똑같이 지내기는 어려울 거라며, 지안의 관점에서 진만과의 관계를 보다 현실적으로 구축하는 데 집중했다고 밝혔습니다. 10년을 같이 살았는데 내가 아는 게 하나가 없네. 따라서 이번 속편에서는 갈등, 관계, 사건, 위기 등이 지안의 감정을 중심으로 전개되면서 과거의 현재를 오가며 굴러가던 전편과 구성적으로 차이가 있죠. 이뿐만 아니라 총기 소지가 불법인 한국의 현실을 융화시키기 위해 용병회사 바빌론의 동아시아 지부, 일본으로 이야기를 넓히며 드라마의 규모를 확장시켰다고 하는데, 이 동아시아 지부의 용병으로 드라이브 마이카의 배우 오카다 마사키, 우연과 상상의 배우 현리가 합류한다고 하죠. 당연히 주연 배우인 김혜준과 이동욱이 그대로 참여한다고 하며, 베일을 연기한 조한선, 소민혜를 연기한 금혜나, 브라더를 연기한 이태영, 파신을 연기한 김민까지 출연 소식을 알려 팬들의 가슴을 뜨겁게 만들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소민혜와 파신의 액션씬은 계속 돌려볼 정도로 멋졌는데, 이번 시즌2에서 바빌론과 본격적인 대결이 펼쳐지는 만큼 이들의 화려한 액션씬 또한 기대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소개드릴 작품은 바로 드라마판 살인의 추억 허수아비입니다. 드디어 만났다. 그토록 찾아 헤맸던 나의 살인자. 줄거리를 간단히 살펴보면 연쇄살인범의 진범을 수사하던 형사가 자신이 혐오하던 놈과 뜻밖의 공조관계를 맺으면서 펼쳐지는 범죄 수사 스릴러라고 하는데요. 일련의 살인 사건들이 연쇄 살인임이 밝혀졌습니다. 먼저 여기 사건 현장에 도착한 한 남성, 바로 박혜수가 연기하는 강성경찰서 형사이자 프로파일러 강태주로 악바리 기질의 강한 승부욕 때문에 쫓기듯 돌아간 고향에서 연쇄살인 사건이 일어나 범인을 추적하기 시작한다고 하죠. 강태주! 야, 이 사건 네가 맡게 됐다며? 그리고 여기 강태주에게 인사를 건네는 한 남성, 바로 검사이자 태주의 고등학생 동창 차시영으로 전국을 떠들썩하게 만든 연쇄살인 사건을 맡은 후 제외한 태주와 얽히게 되는 인물이라고 하는데, 한 번만 더 내 앞에서 친군이 씨부리면 넌 내 손에 죽는다! 이번 작품의 경우 화성 연쇄살인 사건을 모티브로 하고 있으며, 제목 허수아비 또한 그 당시 실제로 경찰이 너는 자수하지 않으면 사지가 썩어 죽는다 라는 말을 써놓아 설치한 허수아비에서 따왔다고 하죠. 그러다 보니 동일한 사건을 모티브로 하는 영화 살인의 추억의 드라마판이라고 볼 수 있는데, 모범택시 시즌1을 연출한 박준우 감독과 같은 작품에서 후반부 극본을 담당한 이지연 작가가 의기투합했다고 하니 범죄 수사물을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강력 추천드립니다. 꼭 숨어라. 넌 내가 잡아. 이어서 다음 소개드릴 작품은 바로 야이 좀비 새끼들아!
지금 우리 학교는 2입니다. 동명의 웹툰을 원작으로 하는 지우학은 좀비 바이러스가 시작된 학교에 고립된 학생들의 처절한 생존기를 그린 드라마로 K-좀비 서바이벌 장르의 한 획을 그으며 전 세계에 엄청난 돌풍을 일으켰죠. 그만큼 후속작을 기다리는 분들도 많았는데 지난 2월 20일 드디어 시즌2 촬영이 모두 종료되면서 이제 후반 작업만 남은 상황이라고 합니다. 공개된 시놉시스를 살펴보면 모든 것이 끝나고 일상으로 돌아왔다고 생각된 순간 새로운 좀비 바이러스가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을 뒤덮는다고 하는데, 따라서 이번 시즌의 경우 요나스 바이러스가 아닌 또 다른 변종 바이러스가 퍼지며 새로운 특성을 지닌 좀비들이 나타나고 주 무대 역시 경기도 효산시를 벗어나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로 확장되면서 지난 시즌보다 한층 더 거대해진 스케일을 선보일 걸로 예상됩니다. 이뿐만 아니라 주인공 남원조의 소개에는 대학생이 되어 평범한 일상을 살던 중 또다시 위기를 맞닥뜨린다고 언급된 점과 새롭게 캐스팅된 배우들의 역할이 모두 대학생인 점을 보면 이번 시즌2의 주요 배경이 대학교임을 알 수 있죠. 특히 강원도청의 옥상과 광장이 주요 촬영지 중 하나로 알려졌는데 지난 시즌1 주인공들이 학교 옥상에서 생존을 위해 고군분투하던 모습이 재현될 것 같습니다. 또한 지난 시즌의 엔딩에서는 남라가 자신과 같은 반간염자들과 무리를 이루고 있음을 암시했고, 죽은 줄로만 알았던 찬영이까지 시즌2에 등장할 예정인 만큼 주인공들이 위험에 빠졌을 때 반간염자들이 구해줄 걸로 예상되죠. 한편 이번 시즌은 뉴페이스들이 대거 합류했는데 약한 영웅 클래스2의 이민재, 오징어 게임 시즌2의 지혜은, 아니 김시은, SNL 크루 출신 배우 윤가희, 이 배우들은 모두 대학생 역할을 맡았으며 노재훈은 국가정보원 한두석 팀장을 맡아 지난 시즌의 이규영 배우처럼 극의 긴장감을 조율할 걸로 보입니다. 과연 온주와 친구들은 새로운 좀비 바이러스 속에서 끝까지 살아남을 수 있을지 추가 소식이 나오는 대로 바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소개드릴 작품, 탐욕과 배신이 뒤엉킨 상황 속에서 금을 차지하기 위해 사투를 벌이는 드라마 골드랜드입니다. 난 그저 남들만큼만 살고 싶었을 뿐이었는데, 그치만 이젠 정해야 될 거야. 뭘 가져야 할지. 먼저 여기 어딘가 쓸쓸해 보이는 한 여성, 바로 박보영이 연기하는 주인공 희주로 지질이 복도 없는 년으로 태어났다는 말을 들을 정도로 박복한 가정에서 태어났지만 부모로부터 독립 후 호텔 카지노 골드랜드에서 일하다 우연히 만난 남자와 달콤한 사랑에 빠지게 됐고 국제공항에서 보안검색 요원으로 일한다고 하죠. 내일 역에서 운송하는 그 관 말이야. 네가 보안 검색을 좀 맡아줬으면 좋겠는데. 여기 희주에게 무언가를 부탁하는 한 남성, 바로 이현욱이 연기하는 이도경으로 이 인물이 바로 앞에서 말한 희주의 남자친구죠. 그는 항공사 부기장이라는 번듯한 직업을 가졌지만 카지노 도박빚을 갚기 위해 마약 밀수 조직을 돕고 있다고 합니다. 어느 날 이도경은 희주에게 정체불명의 관의 보안 검색을 맡아달라고 부탁하는데, 그거 마약 아니라고. 관 속에 든 건 마약이 아니라 다름 아닌 1,500억의 금괴였고, 우연히 금괴를 손에 넣게 된 희주는 금괴를 독차지하려는 욕망에 사로잡히게 된다고 하죠. 혼자가 아니야. 한패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그 위협의 장본인으로 보이는 한 남성, 바로 이강수가 연기하는 박호철로 사이코패스적인 기질이 다분해 오로지 자신의 목적만을 향해 직진하며 감정을 잘 드러내지 않는 엘리트 조폭이라고 하죠. 그는 현재 골드랜드의 하부 조직인 대부업체 금성을 관리하며 회장에게 충성을 다하지만 600억 금괴를 보는 순간 주인을 배신하고 혼자 금괴를 차지하기로 마음을 바꾼다고 합니다. 진짜 모르. 편에 있던 여자 어둔하지? 그리고 여기 박호철에게 잔뜩 겁을 먹은 한 남성, 바로 김성철이 연기하는 장욱으로 희주의 중학교 동창이자 박호철이 관리하는 금성의 말단 조직원이라고 합니다. 그는 10여 년 만에 마주한 희주에게 어린 시절 인연을 이용해 동업을 제안하지만 동맹과 배신 사이를 오가는 종잡을 수 없는 행동을 보인다고 하죠. 그게 다 내 거야. 죽여. 이번 작품은 박보영의 첫 번째 청불 작품으로 색다른 모습을 선보일 걸로 예상되는데, 제작진을 살펴보면 공주와 수사반장 1958을 연출한 김성훈 감독이 메가폰을 잡았으며 올드보이와 광의 왕이 된 남자의 공동각본가 황주윤 작가까지 참여해 몰입감 있는 전개가 펼쳐질 걸로 보입니다. 여기에 김희연이 비리경찰 김진만을 연기하며 긴장감을 배가시킬 걸로 예상되죠. 드라마 골드랜드는 디즈니 플러스에서 4월 29일 공개 예정입니다. 그럼 지금까지 시네마보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